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FOMC 회의도 있고 여러가지 정황상 새벽에 저도 빨리 깨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1시부터 깨 있었어요. 어저께 밤에 9시부터 이제 잠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금리에 관한 건 뭐 부차적인 얘기고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XRP 투자자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과연 향후에 XRP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코인베이스 상장이 언제쯤 일어날까?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상장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어떤 그 정황을 제가 포착한 게 있고 기사를 껴맞춰 보고 코인베이스 사이트에 가서 자료 조사를 해서 제가 매칭을 시켜 보니까 12월 달에 코인베이스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 이미 보셨겠지만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에 관한 거는 금리를 동결하겠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0.25%로. 그래서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를 시사를 하긴 했는데 이면에 이제 단서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자세한 건 말씀드리고 제가 어저께 두 번째 영상에서 이 가상자산 과세안이 2023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확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에 관해서 반감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권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 말고도 다른 분들도 여야가 공통되게 아마도 가상자산 과세안 유예에 관해서 아마 공통되게 공약으로 걸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일단 중요한 건 국회가 있죠. 한국에 이제 국회가 있어요. 국회에서 뭐 모든 법에 관해서 자 우리는 법에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에요.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단 당론으로 확정 지었어요. 현재 상황이. 근데 의석수가 보시면 의석수에서 57.0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34.8%로 야당 중에는 가장 큰 세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당과 야당이 동일한 견해예요. 그리고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왜 있을까요? 여당과 야당이 동일한 견해를 폈을 때는 이렇게 될 확률이 거의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무슨 기획재정부에서 밀어붙이면 이게 끝나는 건가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공산당 국가인가요? 한국이란 나라가? 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제 XRP 12월 코인베이스 상장 뭐 루머가 한쪽 편에서 이제 돌고 있는데 제가 이걸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거를 아침에 발견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랍 XRP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포장된 XRP 12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출시된다. XRP 네트워크는 규제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혁신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XRP를 증권으로 땅땅땅 규정 내렸어요. 너네 왜 허가받지 않고 증권을 왜 사람들한테 팔았어? 왜 사기를 쳤어? 이런 식으로 지금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확정을 시켜버렸죠. 근데 이거를 XRP를 랍으로 그냥 포장시켜버린대요. 이제 이게 어떤 거가 있냐면 기능적으로는 기본 토큰을 통해 차용 및 대출, 알트코인 교환에 사용하기 위한 스마트 계약, 실행과 같은 분산금융 또는 디파이 측면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RP는 단순해요. 전송, 수신, 보유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랍닷컴에서 이 기능을 여기다가 포장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랑 또 연결돼 있냐면 자 뭐 스마트 컨트랙을 여기다 붙이는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뭐가 있냐면 랍 루나라고 여기 써 있죠. 루나 그러니까 미러 프로토콜인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얼마 전에 미국 증권거래 CFTC인가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기소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를 소환한 적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너네 문제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랍드 루나라고 있죠. 똑같은 거예요. 랍드 루나. 루나도 마찬가지로 포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거래가 돼요. 코인베이스와 코인베이스 프로에 샌드 리시브 다 진행되고 트레이딩도 진행된다. 이 의미를 보시면 여기서 나오죠. WXRP. 그러면 XRP도 마찬가지로 코베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것도 12월 달에. 이거를 그냥 추가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이 안 돼요. XRP가 코베에서는.
코베가 전 세계 뭐 법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기준으로 우리가 되게 많이 잡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상장이 돼 있죠. 시바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시바 때문에 괜히 눌리지 않을까. 근데 도지가 저는 시바보다는 더 원론적으로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세 진폭이 있었기 때문에 뭐 잠시 조정이 있지만, 예, 아마도 시바가 어느 순간에 꺼지면 아마 도지가 더 급부상할 확률이 높고, 앨런 머스크가 진짜 제대로 장난치는 거는 도지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시바도 뭐 상승세 면에서는 유명세를 많이 타지만,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도지코인을 더 미국 내에서는 상용화를 많이 해서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름은 여기다 게재를 안 했는데, 찰리님 나이도 많고 무식한 저를 희망을 갖게 했던 분이 찰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대나무같이 고든 찰리님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승리하는 삶 사세요. 저는 이 문장 한마디 써주신 게 너무나도 저는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글을 썼는데, 무식하시다뇨. 우린 모두 한 배를 탄 동등한 승무원입니다. 목적지가 같습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 채널 방송하는 게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뭐 성관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저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등한 투자자로서 같은 크립토 시장의 확장과 번영이 될 거라는 같은 그 유람선에 같이 타서 똑같은 티켓 등급을 받는 같은 승무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구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마찬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를 드려요. 저 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금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갖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우리보다 인사이트가 훨씬 뛰어난 뭐, 보면은 브리지 워터스의 뭐 레이 달리온가, 그분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거 사례를 보면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나서 유동성이 더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더 많이 상승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2달 전부터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연준에서 이달부터 테이퍼링 개시하겠다. 월 150억, 50억 달러씩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월부터 매달 1200억 달러씩 국채 및 주택 저당증권을 매입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왔다. FED는 이달부터 매달 150억 달러씩 채권 매입액을 줄여 내년 6월 모든 매입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언제서부터 하겠다라는 얘기를 일단 오늘에서는 발표가 없었어요. 사실 기사를 보면 뭐 외신도 보면 그런 얘기는 일단 없어요. 근데 골드만에서 7월 달과 11월 달에 금리를 2차례 인상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나온 발표는 없어요. 테이퍼링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있었고,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코인빗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 거래소가 어딘지는 모르거든요. 저는 여기 뭐 계좌도 없고, 근데 은행권 실명 계좌 확보 눈앞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팍스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뉴스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고팍스에 CTC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고팍스는 일단 신한은행이 빠지고 그 지분을 DCG가 전형적으로 다 매입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DCG가 만약에 고팍스의 성장성이나 미래 비전에 관해서 확신이 없다면 신한은행한테 대신해서 그 지분을 매수를 안 했겠죠. 매입을 안 했겠죠. 장기적인 플랜에서 DCG가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랬을 거고, 고팍스 계좌가 어느 순간 뭐 똑같이 터지겠죠. 은행 실명 계좌 확보를 할 거고, CTC에 관해서는 지금 뭐 유동성이 안 들어가니까 크게 막 변화가 없고 막 떨어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좀 힘드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이것만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코인 투자자 중에 그래도 1세대 중에 대부분 네임드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임드 있는 분들 대부분이 CTC 코인에 이제 투자를 많이 진행했어요. 지금도 이제 톡방에 다 남아 계시고, 제가 누구누구라고 말씀 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분들이 뭐 현명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손절하고 나가시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견디셨으니까 조금 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자, 그리고 인도 축제 기간인데, 지금 현재 디왈라라고 인도 축제 기간인데, 예전에 인도 거래소들이, 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광고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와저 X가 약간의 반등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이낸스가 와저 X 배후에 있고 제가 이걸 말씀드릴 오늘은 코인 DCX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코인베이스가 배후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가 이 인도 거래소에 투자를 왜 진행했을까요? 인도 시장의 무한 성장을 보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030년까지 인도의 GDP, GNP는 엄청나게 아마 급등할 거예요.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그것을 이미 예측했기 때문에 이미 10년 전부터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일본 기업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인도의 첸나이에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서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 시장 진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 DCX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 추종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제 테이퍼링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에 들어간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축소를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일단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형상화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근데 11월 달 중순부터구나. 중순부터 좀 유동성이 많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베리 실버트가 어저께 중국이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해서 언밴할 거다. 여태까지 뭐 폐쇄했던 거를 언밴할 시기가 도래한다. 그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하나 이제 뉴스를 찾은 게 뭐냐면 시진핑의 승부수 중국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11월 15일 날 출범한다. 그러니까 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많은 해외 자금이 중국으로 몰려올 수 있게 이 게이트웨이를 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중국 시민 같은 경우는 9천만 원, 하나로 따졌을 때 9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거래를 할 수 없고 24개월 동안의 주식 시장 경력이 없는 사람은 거래를 못 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큼 돈 있는 사람만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베이징 증권 거래소예요. 어쨌건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시그널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은 하는데 금리 인상 얘기는 일단 안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경제 성장이 이번 분기에 가속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위드 코로나 체제로 지금 점진적으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한 100% 확실한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나라도 4천 명인가 확진자가 4천 명까지 도달하면 위드 코로나 체제를 다시 없던 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그 결과는 나오겠죠. 예. 그래서 어쨌건 그렇고 많은 경제 학자들이 이제 금리 인상에 관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점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 골드만에서는 내년 7월 달과 11월 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블룸버그에 나온 거를 보면 무슨 있냐면 2022년 연말까지 금리는 0.25% 동결될 거고 비슷하게 계속 갈 거고 2023년부터 금리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라갈 거다. 2024년까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내년이 진짜 불장이 오는 어떤 그 사이클로 들어가는 시점이고 올해 연말부터 해가지고 내년에 좀 시기를 보셔가지고 만약에 급등을 많이 하고 코인 가격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기준에서 2억 원을 넘어가는 시점이 오고 알트코인도 지금보다 내가 산 가격에서 뭐 10배 이상 막 이렇게 올라가면 익절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넋놓고 그냥 나는 5년 장투야 라기보다는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올해 연말에서 과연 내년 2분기, 3분기까지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이런 얘기도 또 나와요. 경제의 경로는 여전히 바이러스의 경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면 연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한 명분을 붙이는데 코로나를 잡았을 경우 코로나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계속해서 연준에서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아마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저껜가
저한테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걱정된다. 안 올라가니까. 당연히 숫자가 안 올라가면 짜증나고 막 이렇게 그냥 던져버리고 싶고 막 이래요.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랫동안 투자를 했는데 배후를 보면 나쁘지 않아요. 비트메인, 텐센트, 소프트뱅크로부터 1.1조 원 프리 IPO 투자 유치됐다. 이게 사실 비트메인이 BK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나중에 이제 후에 오후에 영상을 제가 만들게 되면 좀 이거를 좀 자세히 설명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영상이 길어지면 사람이 이제 지치고 지루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괜찮은 어떤 메인 핵심은 뭐냐면 금리 동결과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의 12월 뭐 XRP 상당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아닐까. 예, 이것을 이제 결론 지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